안녕하세요. 6월 25일 EPL 라리가 세리에 경기 승패 프리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EPL의 맨유와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이제 포그바가 복귀를 해서 페르난데스와 레시포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막강한 1, 2선 라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죠. 지난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도 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종일관 토트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전이 복귀한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는 꽤 좋은 성적이라 할 수 있죠. 수비수는 맥과이어, 린델로프, 완비사카가 이끄는 수비라인은 가히 리그 최강 수비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샬이 나서고 있는 최전방에는 앞으로의 타이트한 리그 경기 일정에서 서브 선수로 이갈로와 그린우드 등 대체 자원도 빵빵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 또한 포그바의 지난 경기 투입으로 정상 컨디션 보여준 점 또한 고무적이죠. 최근 5경기 3승 2무 상승세를 보여주며 홈에서는 극강인 모습 보여주리라 기대가 됩니다. 셰필드는 리그가 재개된 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유로파를 노리고 있는 팀인데 공격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코넬의 부상이 발생된 지난 경기에 이건까지 퇴장을 당하며 뉴캐슬에게 후반 맹폭격을 당하며 3대0으로 처참히 무너진 뒤 올드 트래포트 원정이라는 점은 셰필드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리그 재개 2경기 동안 골이 없는 공격 라인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리그 최강 수비 라인을 구축한 맨유를 상대로 반전을 이뤄낼 공격 자원이 없다는 점이 셰필드는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 맨유가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무난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어서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지난 경기 셰필드를 홈에서 3대0으로 대파를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하지만 뉴캐슬은 또 이틀 후 칼링컵 일정이 있어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체력 안배를 할지 풀 주전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전방 조 엘링턴이 부진하긴 하지만 헤이든과 쉘비 그리고 알미론 등이 득점 가능하고 킬 패스를 뿌려주는 2선 라인이 든든합니다. 근데 지난 경기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홈에서야 원래 강하다고는 하지만 상위권 셰필드를 3골을 폭격하며 승리를 챙기는 모습은 상대 선수 퇴장이 있다 할지라도 꽤 인상적이었죠. 부진하던 조엘링턴도 골맛을 봤고요. 역시나 이 팀의 장점은 홈에서 탄탄한 수비라인에 있습니다. 로즈와 만키오가 이끄는 수비라인은 홈에서만큼 그 어떤 팀에게도 쉽게 득점을 허락하지 않는 팀으로 에스턴 빌라가 꽤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경기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는 등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결국 5분 만에 2골을 실점하며 패배하였는데 이번 경기는 게다가 원정이죠. 에이스 그릴리시가 뺑소니로 인하여 법원에 출두할 예정도 있어 상당히 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엘가지와 트레제게 무함마디가 공격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그릴리시가 꼭 필요한데 그릴리시의 이런 안 좋은 소식은 팀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간 3경기의 힘든 일정을 치르고 있고 스쿼드가 얇아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또 원정 바보인 아스톤 빌라의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꽤 많이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캐슬 쪽으로 승부가 기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리치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노리치는 지난 경기 홈에서 사우스햄튼에게 3골을 얻어맞으며 좋지 못한 리그 재개를 알렸었죠. 3대0으로 패배한 지난 경기 공격의 시도 횟수는 오히려 노리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푸키의 결정력 부족과 보엔디아와 칸트웰의 몸 또한 매우 무거워 보였습니다. 중원에서 맥린이 공격 가담을 하며 조금 활로를 풀어나가려 하자 수비라인이 붕괴돼 버리는 등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노리치는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 강등이 사실상 확정되는 경기이기에 상당히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리치와
노리치의 푸키와 드르미치가 과연 공격에서 활로를 찾아갈 수 있을지, 지난 경기 집중력 저하를 보여준 고드프리와 루이스의 풀백 경기 운영이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리버풀을 상대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며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챙겼는데, 경기 내용은 리버풀을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가장 의외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고메스의 복귀로 중원이 탄탄해지며 리버풀을 흔들었고, 시구드르손과 월컷 또한 지난 쉬는 기간 동안 휴식기를 제대로 준비해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리샬리송과 칼버르트 부인의 공격 라인은 어느 정도 어느 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픽포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나의 빈자리가 걱정되었지만 홀게이트가 또한 완벽하게 공백을 메꾸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홈이 아닌 노리치의 홈입니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은 분명하지만 무승부의 여지 또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에버튼의 승부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울버햄튼과 본머스입니다. 피지컬 팀 상남자의 팀이 본머스를 홈으로 불어들입니다. 두 팀 다 유로파와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 만큼 굉장히 동기부여 또한 확실하여 아주 기대가 되는 경기죠. 울버햄튼은 여러 일정을 병행하며 리그 중단 전 아주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는데, 3달간의 휴식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완전 충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네토, 로드리게스, 히메네즈, 트라우레 라인은 여전히 파괴력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며 웨스트햄의 원정에서도 2골차 승리를 거두었죠. 네베스와 무티뉴의 조합은 공포의 조합이라 불릴 만큼 어느 팀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경기 코디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웨스트햄에게 유효 슈팅 또한 거의 내주지 않으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트라우레가 지난 경기 교체 투입되기 전까지는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트라우레 투입 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감독 또한 알아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머스는 지난 경기 홈에서 시펠리스를 상대로 2골차 패배하였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윌슨이 꾸준히 슈팅을 날리며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다는 게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조슈아 킹과 윌슨의 듀오가 결정력 부족이었다는 지난 경기는 어쩔 수 없이 패배하긴 하였지만요. 레르마가 공격 가담을 할 때 수비적으로 나서는 쿡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실점이 나오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 아케와 스미스 풀백 라인 또한 상대적으로 내려앉아 경기에 임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의 해결은 윌슨이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거친 울버햄튼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이어서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온 미나미노의 모습을 이번 경기 또 보게 된다면 리버풀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경기 에버튼과의 원정에서 미나미노는 팬들에게도 질타를 받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에버튼을 상대로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라의 부재가 눈에 띄는 경기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건재하였죠. 반다이크와 고메즈, 마팁 등이 상대에게 쉽사리 골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아마 클롭 감독의 생각이 있다면 미나미노의 선발을 낙점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15승 0무 0패, 이런 무시무시한 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리그 1위를 어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를 쓰고 승점 3점을 챙겨갈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는 확실히 안정적이나 다만 공격진의 득점 여부가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아주 좋은 모습 보이며 원정에서 2골을 넣으며
다시 한번 클린시트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밀보에비치와 쿠야타가 2선에서 상대 공격을 미리미리 커트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케이힐과 바나놀드가 나서는 포백은 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하와 벤테케의 조합은 적은 기회에도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게다가 원정인 만큼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되며 롱볼로 벤테케와 자하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팀 다 지금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리버풀의 창이 지금 매우 무뎌져 있습니다. 주도권은 리버풀이 잡고 갈 것이 분명하지만 이 배당에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득점 경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라리가로 넘어와서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경기가 알라베스의 홈에서 치러집니다. 알라베스는 리그 재개 이후 축구를 하는지 UFC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경기 연속 퇴장이라는 진기록 또한 남겼죠.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 최악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무려 6대0의 참패를 당했고, 지난 경기 징계로 빠져버린 주전 왼쪽 수비수 아르테와 중원의 피나 선수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페레스와 호셀루의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두 선수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6실점 수비를 한 수비라인의 복귀는 힘이 되겠지만, 단 셀타비고의 경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공격 자원의 반등에는 물음표가 있죠. 오사수나는 강팀과의 매치, 아틀레티코와 발렌시아를 상대로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며 상대적으로 약한 알라베스와의 경기에 나섭니다. 이 팀의 수비는 지금 무너져버린 상태죠. 원정 경기에서는 주로 수비적으로 나와 무승부 전략을 가져가는 팀이기는 하지만 아리단 선수의 부진으로 인하여 수비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르시아와 갈레고 선수의 득점 루트 상실, 득점 부분에 번뜩이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오사수나가 주전들이 복귀한 알라베스를 괴롭힐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아르테와 피나가 복귀하게 되는 알라베스의 호미점을 살린 리드하는 경기가 예상되며 알라베스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소시에다드와 셀타비고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리그 재개 후 승리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상위권들의 팀에 비해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팀은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대등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PK를 내어주며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기를 제외하고도 상대적 약팀인 알라베스와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리그 중단전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메리노와 잘두아 선수가 징계로 제외되었고, 웨데가르드 또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삭과 포르투 선수들을 비롯하여 수준급 공격 자원이 많고 로테이션 선수도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적 부담이 늘어날 이번 라운드에서 셀타비고보다는 우세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셀타비고보다는 아무래도 우세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경기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며 6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 경기는 셀타비고의 홈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1승 7무 7패를 기록할 정도로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뚜렷한 팀이죠. 지난 경기에 아스파스와 하피냐가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요코실루 선수는 어떤 팀을 상대로도 수월하게 볼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벨트란의 수비 또한 안정적이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셀타비고는 원정 15경기에서 승점 단 1승만을 거둔 팀이란 겁니다. 소시에다드가 하락세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적 부담이 커진 이번 라운드에서는 스쿼트가 두껍고
홈인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측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1위를 탈환한 후에도 승점 3점을 챙긴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는 승점 3점의 수월한 재물 마요르카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리그 재개 후 3연승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팀이 기다리고 있던 경기력이 리그 재개 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팀은 최근 에이바르, 까다로운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를 연거푸 격파하고 있죠. 벤제마 선수가 아자르와 함께 발데르데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공격에만 가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폭발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너무 긍정적이네요. 게다가 아센시오의 복귀로 공격 부분의 체력적 로테이션 운영까지 가능해진 팀으로 카세미르와 모드리치의 중원 운영으로 지구 최강의 팀이라는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점을 꼽자면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 레가네스를 상대로 극적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2점을 날린 상황입니다. 살바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으나 상대의 맹공을 잘 막아내지 못하며 세들로와 발렌트 선수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죠. 선제골을 넣고 너무 뒤로 쳐져 수비적인 모습을 보인 게 오히려 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레가네스의 맹공을 막아내지 못한 센터라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레알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공격수 부디뮤레의 활약은 레알의 수비를 뚫기에는 클래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의 골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리에로 넘어와서 인터밀란과 사스올로입니다. 인터밀란은 시즌이 재개된 후 코파 이탈리아에서 나폴리에게 밀리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한 건 사실이나 루카쿠의 득점포와 라우타의 득점포가 가동되며 힘든 2대1 승리를 한 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죠. 이 팀은 리그 재개 이후 일정이 너무나 많으나 에릭센의 영입으로 스쿼드가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뎁스가 두꺼워졌고 센시와 브로조비치 그리고 칸드레바의 중원 전력이 탄탄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났을 때보다 약팀의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인터밀란의 공격 라인이기 때문에 사스올로의 평균 실점인 1.7점인 수비 라인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루카쿠의 제공권과 마르티네즈의 침투로 각기 다른 개성의 공격 성향을 가진 공격수들이 사스올로의 뒷공간을 계속 두드리며 후반에는 조커로 모제스까지 체력이 떨어진 사스올로를 겨냥할 것입니다. 사스올로는 지난 경기 아탈란타 원정에서 4골을 퍼맞으며 참담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수비라인의 균열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말론과 툴라는 후반에 교체될 정도로 센터백 2명이 교체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중원의 브라비아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며 골까지 기록하였고 카푸토 선수는 번떡이는 장면을 만들긴 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중원이 상대적으로 강점인 사스올로는 인터밀란을 만난 게 너무 안타깝네요. 에릭센과 칸드레바를 상대해야 하는 사스올로는 2연속 원정길의 체력적 부담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뎁스가 두꺼운 인테르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4위 아탈란타와 2위 라치오가 아탈란타 홈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가 이번 라운드에서 제일 기대되는 경기인데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5승의 아탈란타와 4승 1무의 라치오가 맞붙는데 아탈란타는 리그 최고의 활약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평균 득점이 무려 2.8골에 달하는 팀입니다. 자파타와 일리치치의 조합은 원정팀 임모빌레와 카이세에 비교해도 네임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또한 프루어는 공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인데 풀백들이 프루어가 공격으로 나가면 치밀하게 수비해주고 프루어가 내려앉으면 풀백들이 오버래핑으로
지금 아마 지구 전체 팀 중 네임드 대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낙 막강한 활약으로 닭공 스타일이기에 실점도 어느 정도 많지만 팔로미노가 나서는 홈의 수비력은 그래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네요. 라치오가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 1위 유벤을 승점 1점 차로 바짝 따라잡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경기력 쪽에서도 카이세도와 코레아가 임모빌레를 도와주며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루카스 레이바는 엄청난 투지로 마치 캉테를 보는 듯 합니다. 레이바와 알베르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최종적인 수비수는 3백과 5백의 변형 전술로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는 아주 접전이 될 것을 예상합니다. 이런 접전을 보여주면 승부 예측이 매우 어려운 경기이긴 하나 그래도 승패를 예측해보자면 홈이점을 살린 아틀란타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S 로마와 삼프도리아입니다. 로마는 지난 경기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되지라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제코 대신 원톱으로 나선 칼리니치의 멀티골의 활약과 미키타리안의 지원을 앞세워 막강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다소 문제점이 보이긴 했죠. 파지오와 스몰링 콜라로프가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재개 후 폼이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토의 윙백 오버래핑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공격 활약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상 중이던 펠레그리니의 복귀도 예정되어 있고 클라이베르트와 미키타리안 또한 후반 조커로 기용될 예정이기에 이번 경기 수비수들만 조금 정신을 차려준다면 좋은 승점 3점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삼프도리아가요. 로마 홈에서 삼프도리아의 공격 정도는 막아주겠죠? 삼프도리아는 지난 경기 인테리와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하였으나 패배했죠. 무르가 징계에서 벗어나 꽤 인상적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센터백 라인이 허점을 보였죠. 중원 에크달의 경기력도 매우 들쑥날쑥하고 원정에서는 특히 힘을 못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가비아디나와 퀄리아렐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데 로마의 수비가 직선적인 축구만 할 줄 아는 삼프도리아의 공격 정도는 제공권을 앞세워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4일 동안 2경기를 치러 이번 경기 뎁스가 얇은 삼프도리아가 매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따라서 로마의 무난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